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3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름만 바뀌었지 방송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더 많은 부산 시청자분들이 시청하기 위해서 제가 채널을 따로 만들었어요. 더 에듀팰리스 부영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4억 뚝. 좀 많이 제법 떨어졌네요. 분양권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자, 요거 제가 대구 영상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정도 전이네요. 4개월 정도 전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분양권 시장에 이상 흐름이 나타났다. 이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 매물 개수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매물 개수가 시장에 있는 매물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입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자기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 요 포인트를 제가 매일 추적하다 보니까 잡아낸 거예요. 대구에서. 자, 부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3월 달입니다. 제가 이거 그때 일일이 다 세웠어요. 이게 수백 번의 클릭을 통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때 매물 개수가 2,301개입니다. 그동안 많은 곳에서 입주를 하면서 물량이 0으로 사라지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0으로 사라졌다는 말은 입주를 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매물 개수가 1266개, 오늘자예요. 오늘자로 1266개, 매물이 한 1000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조사를 하다가 좀 게을러져서 다 조사를 못했는데 방송 찍고 하느라고 너무 아파서 못 찍었는데 2021년 12월 25일 자료와 3월 4일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2개월 조금 더 지났죠? 그러면 당연히 매물 개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작년 3월 이후로 조사를 해놨던 게 12월 달 자료를 보니까 매물 개수가 1100개였어요. 근데 3월 4일자 오늘이 되니까 매물 개수가 늘어나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요 사이에 언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2월 4일 날 조사를 했었더라면 그때도 매물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 아까 방송 찍은 게 약 4개월 전이었죠. 이게 만약에 2월 달에 매물 상승, 제가 계속 추적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매물 상승이 있었다면 시차는 3개월 정도, 대구와 부산의 시차는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제 대구 방송을 보시면은 야, 예고편, 부산 예고편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자, 매매 가격 지수, 매수 심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요거는 어디 자료냐 하면 대구 자료입니다. 대구 자료. 대구 자료가 언제 보합이었냐 보니까 11월 8일이 보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이죠? 12월, 1월, 2월, 3월. 요거는 한 시차가 4개월 정도 느껴지네요. 대구가 보합 한번 거친 이후로 갑자기 약세로. 어떤 현상 아시죠? 재방송 보시던 분들은 조금씩 알게 모르게 슬슬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그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다시 어느 순간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다가 쭉 떨어지는 이 현상. 이 현상이 지금 대구에 와 있는데 부산은 지금 요 자리, 요 계단을 그냥 보합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려는 계단 정도의 자리 위치라고 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자, 부산 지역 보합인데요. 2월 28일자 자료예요. 보합이 2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큰 계단으로 떨어졌죠. 마이너스 0.11.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59건 신고되고 많이 늘어나지 않죠? 59건 저 정도 하루에 신고되면은 한 1300건, 많아봐야 1300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신고가 비율은 9건,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네요. 자, 가격 중에서 뚝 떨어진 거, 더 에듀팰리스 부영 49평형 12억 4천짜리가 10억 500으로 2억 4천만 원이 뚝 떨어졌어요. 야, 2019년 이거면은 한 2년 정도 살고 나서 야, 이거 비과세로 이거 처리했으면 깔끔하게 돈 많이 벌었겠네요. 네. 어쨌든 야, 그거 층수 12억 4천은 20층이고 금방 팔린 거 그거는 4층이야. 층수 차이, 물론 가격 차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락할 때는 이런 아이들부터 하락이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다가 고층에 사는 사람들도 이거 하락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새에 보면은 같이 뚝 떨어지는 현상. 요거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짚어드렸어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에듀팰리스 부영 33평형 9억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뚝. 요거 20% 조금 덜 되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은 비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13층에서 9층. 야, 이거
한 4개 층 사이로 1억 5천 차이 날 만한가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더라는 거죠. 자, 다른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직역,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1차 8억 5천짜리가 1억이나 뚝 떨어졌어요. 7억 3,500으로. 야, 근데 이거 보세요. 이 15층에서 18층으로 층수가 더 높아졌네요. 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가격 하락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신고가 보시면은 한 돈 1,000만 원 올랐는 거, 한 2, 3천만 원 올랐는 거. 요건 한 10% 정도 되니까 꽤 제법 뺀다고 치지만 대다수의 신고가, 얘도 좀 큰 상승 나타나는 것도 간혹 있네요. 저가 매물 중에서. 하지만 하락 거래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 주류를 이루는 것. 내가 샀을 때 3천만 원 올랐을 때 기분과 내가 샀을 때 3천만 원 떨어졌을 때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올랐을 때는 야 이거 뭐 좀 좋아요. 오늘 좋고, 또 며칠 있다도 생각해 보니까 또 좋고, 또 며칠 있다 생각해 보니까 또 좋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3천만 원 많이 떨어졌으면은 오늘 기분 안 좋고, 내일 기분 안 좋고, 모레 기분 안 좋고, 다시 기분 안 좋고, 다시 기분 안 좋고, 이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 다음 가격도 낙폭이 제법 큰 애들도 있어요. 층수 차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층수 아닌 애들도 이런 하락하는 현상 나타납니다. 상승거래는 대다수가 오름폭이 크지 않았어요. 건당 거래대금은 좀 떨어지는 현상. 1월달에 워낙 고가 물건들이 많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자, 그 이후로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월 거래 지금 한 900건 이상 신고되어서 제법 많이 신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신고를 할 수가 며칠 남았나요? 요거 다음에 한번 짚어드릴게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한두 개 점을 찍었을 때는 야 그래도 요거 반등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요거 보시면은 저가 매물들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누군가 팔고 튄다는 말이에요. 대구에서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아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는데, 이 저가 매물들 누군가는 또 한 두 채씩 가지고 있다가 정리를 해야 된다면, 야, 비싼 거 정리하겠어요? 싼 거 정리하겠어요? 보통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이 싼 거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또 비싼 걸 들고 있으면 야, 나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똘똘한 한 채들이 생각보다 낙폭이 커지더라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이 모습만 보면 아주 지금 바람직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반등이잖아, 반등. 근데 요것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는 저기 올라갈 때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올라갔어요. 지금 3월달 거래 몇 건 안 돼서 비율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건이네요. 몇 건인가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거래량과 비율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지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는지 아닌지 더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3건 신고되었고 신고가는 없었네요. 자, 3건 중에서 이 하락 거래 나타나죠. 거의 다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부산 분양권 시장에서 상승 나타나는 경우 잘 없었어요. 그 이유를 왜인지 아까 보여드렸죠. 매물 개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르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매물 개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 그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는 7.8억, 분양가는 한 5억이었는데 7.8억까지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거래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얼마 안 있으면 야 부산 봐. 거기는 5억이 분양했으면 10억도 더 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7.8억 간때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심리로는 야, 요것도 왠지 자릿수를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왠지 10억을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 야, 우리도 부산에 딸리는 거 있나? 우리 부산에 굴릴 거 없어. 우리도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웬걸. 이게 최근에 거래되는 게 막 5.5억, 5.5억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 많은 피를 주고 샀는 사람이 지금 집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막 집에 내분도 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중리산이 내도록 집에만 들어가면은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쨌든 분양권 가격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130건 중에서 신고가는 19건. 이게 몇 퍼센트인가요? 한 15% 되나요? 전세 이거 20% 이상 신고가 유지하지 않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현상 경험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고가 중에서 이런 거 보시면은 금액 차이 한 2, 3천만 원 차이 나는 거 보면 갱신 가능성이 제법 높아 보입니다. 한 5% 범위 내에
있었는 건 갱신거래. 고가 매물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뭐 금리 무서워하지 않고 소득 괜찮으신 분들, 금리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혹은 뭐 원래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뭐 어차피 저 앞부분에 이 가진 자들의 영역, 네, 가진 자들의 영역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신고가는 15% 비율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페이지를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하락 거래가 더 많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다음 혹시 전세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셔야 된다거나 계약갱신 청구권 써야 될 때 그 부분도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요 상식적으로는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하락 거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1월 달에 반짝 올랐어요. 작년 12월 말 대비 이렇게 반짝 올랐던 흐름에서 다시 아직 거래가 더 신고되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평균적인 거래되는 것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부산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자, 월세 거래량은 89건 신고되었어요. 이번엔 매매가 아까 한 50여 건 됐죠. 한 59건 정도 됐었나요? 전세 거래가 몇 건이었죠? 전세 거래 130건. 전세 거래가 130건. 월세 거래가 약 90건. 1대 2대 1의 법칙으로 본다면 이 거래가 매매가 한 65건, 월세가 조금 더 활발해졌어요. 보니까 월세 가격이랑 월세 보증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 이 반전세도 일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 비율로 봤을 때 전세 거래가 떨어졌다고 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례들 자꾸 모으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경향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규 거래 평균 월세 가격 52만원, 2월 달만 보겠습니다. 52만원. 근데 보증금이 6천만원. 52만원에 6천만원. 3월달은 한번 보시면 보증금은 50만원. 야, 이거 반전세 중에서 보증금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더 큰 흐름은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부산 임대 거래량은 2월달 현재 2,982건.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이거 보세요. 대구도 삐쭉 튀어 올라왔는데 부산도 삐쭉 튀어 올라왔어요. 이 매물이 35,790개. 나중에 대구랑도 한번 두 개 화면을 띄워서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 물량이 연초에 36,600개였어요. 거기서 5,000개가 늘었어요. 5,000개. 한 15% 이상 물량이 늘어났죠.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막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전년도와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도 수준. 희한하게 이거 대선하고 그 이후하고 어떻게 될지 정말 이 부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방향을 한번 예측해 보면 되겠습니다. 전세 매물 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세 매물 이렇게 평평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튀어 올랐는데 9,100건에서 10,000건으로 무려 10%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퀀텀 점프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산 전세 물량 10,000건 넘었어요. 오늘 나름의 기록적인 날이라 기록해 놓고 봐야 될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세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삐쭉 튀어 오르는 현상. 야, 부산이 제가 며칠 전 방송할 때 연초 대비 물량이 줄어드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물량 뛰어넘어 버렸네요. 한순간에. 그러면서 월세 물량이 합쳐졌는 물건 거의 15,000건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15,000건. 이 전년도 보세요. 옆으로 전 쭉 따라가 볼게요. 전년도보다는 항상 더 높은 지점이고 이 허위 매물 있을 때 허위 매물이든 이 가짜의 선들은 어느 정도 잊어버린다면 이 매물이 한창 적을 때는 한 7,000개 정도 수준에서 전년 동월 대비 한 7,500개 수준에서 전년 최저점 대비 한 2배 정도로 늘어났다. 이게 늘어나는 현상이 왜 무서운지는 제가 다음에 부산 전세 예측 물량 대구 편에서는 해가지고 제가 돗자리 펴고 앉을 정도의 전문가가 되었는데 부산 지역도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부산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너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입주 아파트 전세 매물 어떻게 소진되었는지 요거 지금 1,000건이 아니고 요 자료가 더 추적되었는데 902건 동네 레미안 902건 제가 요 자료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1월 5일 날 해보고 3월 4일 날 부산 부동산 스터디로 채널 약간 개편을 하면서 요 안 하던 조사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어, 여기가 어디까지죠? 4코어롱 하늘채 요 정도까지가 2021년 입주 물량일 것이고, 요 오른쪽이 2022년 입주 물량인 것 같은데요. 21년 입주 물량들 12월 달에 했던 것이 지금 몇 월 달인 거예요? 3월 달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얘네들이 소진이 다 안 되고 많이 남아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도대체 언제죠? 힐스테이트 연산 11월 달부터네요. 이게 거의 얘들이 한 11월 달 입주했는 물량, 12월 달 입주했는 물량, 뭐 1월 달, 2월 달, 뭐 3, 4, 5, 6 이렇게 쭉 갈 텐데요. 11월, 12월에 입주했는 전세 매물도 아직까지 소진이 안 되고 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얘가 남아 있어요. 힐스테이트 연산 2단지 한번 보실게요. 힐스테이트 연산 2단지가 1월 5일에 매물이 251개, 3월 4일은 137개, 매물 개수가 한 100개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아직까지 137개나 남아있어요. 괴정 한신더유 233건에서 226건으로 한 7건밖에 안 줄었네요. 2달이나 지났는데도. 야, 매물 진짜 안 빠진다, 그죠? 마찬가지 현상, 올해 입주하는 1월 달에 전년 말에 입주했던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요거 숫자 조금 잘못됐는 부분도 약간씩, 요거 맞는데? 오늘자로 보니까 941건이었어요. 제가 오늘자로 조사를 했거든요. 야, 이거 902건으로 줄어들었던 거, 이거 제가 3월 2일날 조사했을 때는 902건이었는데, 오늘 3월 4일자로 조사하니까 940건이에요. 이 매물의 개수 알 수는 없어요. 이전에 막 등록해놨던 물건이 저절로 삭제되는 경우 있잖아요. 광고비 또 내라고. 그렇게 보면 앞으로 물량들은 추후에 더 입주하는 물량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더 커지고 노란색 숫자가 위에 크게 막 30, 40 이렇게 적혀 있죠. 요게 지난 조사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거 아파트 설명은 오늘 따로 안 드릴게요.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잠깐 멈추시고 보시면 되고, 2월 22일자가 요 위에 있는 수치, 3월 2일자가 요 노란색 표 아래에 있는 수치, 그리고 입주를 언제 했는지, 세대수는 얼마인지 관심 있는 단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